안녕하세요, 비투남입니다. 비트비트. 혹시 아직도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하시나요? 이제는 비관론에 투자하는 비투 하세요. 제발. 사람들의 비관론이 낮은 주가를 형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기업 가치가 살아있다면 좋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빨리 오지 않아요. 인내심이 필요하죠. 아시겠죠? 이제 시작합니다. 저의 투자 일기가. 렛츠고! 오늘의 비투 대사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에는 어떤 비관이 있을까요? 중국은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많은 분야의 규제를 가합니다. 부동산, 교육, 게임, 그리고 빅테크 기업 등 다양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잘 봐야겠습니다. 중국은 알리바바에 3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알리바바가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중국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이 중국 당국의 규제가 계속되자 마이는 공개석상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전통적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 하면 결국 누군가 한다. 라고 연설을 하죠.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마인을 소환하게 됩니다. 무섭네요. 옛날 남산도 아니고. 그래서 상장을 준비 중인 엔트그룹이 기업 공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죠. 금융사 개편과 사업 범위를 제한받으면서 규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 현재 주가 128.8달러, 하나로 19,70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58% 정도 하락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알리바바의 가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비관은 낮은 주가를 형성하니까요. 알리바바는 중국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중국 내에서만 9억 명, 해외 포함 12억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64%,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사용 시간이 30시간입니다. 인터넷도 많이 사용하고 시간도 늘어나면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MV라고 해서 전자상거래에서 이뤄진 총 상품 판매량이 있는데 알리바바가 업계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마존의 2.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 광군지, 미국인들이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 사이버 먼데이를 비교했을 때 알리바바는 매출 44조, 아마존은 11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매출로 봤을 때 알리바바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리페이는 중국 내 점유율이 넘사벽이고 클라우드 시장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년 연속 1등을 기록한 점을 봤을 때 아시아 시장은 인구도 많고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성장 동력은 충분합니다. 저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호주가 석탄으로 압박을 하고 중국 내 전력이 끊기면서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관계자들을 안 보내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미국과 친한 국가들도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의 경제 규제를 통해 더 힘들어지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중국의 이번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는 차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카카오를 규제한 거,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알리바바는 성장 동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근 버크셔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분이
알리바바에 투자를 왜 했을까요? 시장이 비관론이 낮은 주가를 형성한다는 버크셔의 철학을 따른 게 아닐까요? 오늘의 명언.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주식을 사서 낙관주의자에게 판다. 가치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명언이었습니다. 이만 비투남의 일기였습니다. 삐뚤뜨